주식 투자하시면서 말 못할 고민이나 걱정 있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하프타임 주식 상담소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종목 관련 고민뿐 아니라 주식하시면서 소갈이하는 다양한 고민들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데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아연을 58만 원에 매수해서 30% 비중으로 갖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전력 부족으로 아연 가격이 급등한다는 소식에 걱정도 안 했는데 60만 원대 진입 이후 오히려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려아연 세무조사까지 들어간다는데 이런 뉴스는 분명 악재인 거겠죠?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단기적인 악재라 기다리면 다시 반등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이 사연자분처럼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종목을 손절할지 혹은 기다릴지 고민해 보신 분들 많으시죠? 게다가 투자했던 종목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 그 소식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기도 하고요. 고려아연의 세무조사 뉴스는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이 사연자분이 투자하신 고려아연은 세무조사 뉴스에도 반등할 수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도와주세요. 네, 지금 세무조사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정말 단기적인 악재일지 장기적으로 이게 타격을 크게 미칠지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문제가 커지면 장기적이 되고 문제가 작으면 그거야 단기적이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건 뭐 저희도 알 수 없는 거고 네. 정부 당국이 조사하는 거니까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거겠고. 근데 고려아연의 투자 포인트는 세무조사도 아니고요. 아연 가격도 아니고 구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 또 최근에 2차 전지 사업에서 동박 시장을 두들기고 있는데 거기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면 또 주가 모멘텀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네. 주식 투자는 내가 실적에 포커스를 뒀냐, 아니면 원자재 가격에 포커스를 뒀냐, 아니면 이 기업의 뭐 2차 전지와 같은 그런 성장 원동력에다 포커스를 뒀는가, 이렇게 보면 이제 간결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려아연은 뭐 동박과 관련된 그 성장 기대감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세무조사는 찝찝해요. 네.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김호철 대표님, 네. 이렇게 좀 큰 대기업인데 복잡한 악재들이 겹겹이 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될까요? 앞서 이제 뭐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첨부를 해보면 사실 기업을 살 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내가 이 기업을 어떤 투자 포인트로 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가장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이 빠져가지고 종목들의 낙폭이 좀 커져 있고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이런 종목들을 볼 때 내가 이 기업을 샀을 때의 투자 포인트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고려아연을 샀다라는 투자 포인트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는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뭐 2차 전지에 관련된 그런 포인트로 매수를 하신 거라면은 사실 세무조사가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서 노이즈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업이 나아가려는 방향성은 확실하고 그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신 거라면 어느 정도 시간을 태워서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이 아니고 뭐 테크니컬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로 뭐 신고가 매매를 해서 들어간 거라고 하면은 신고가 돌파한 다음에 안착을 못하고 실패한 거기 때문에 매도하고 다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뭐 비단 고려아연뿐만이 아니라 어떤 주식을 매수를 했을 때 그 투자 포인트가 기술적인 부분들인지 아니면은 이 기업의 성장성인지 아니면은 흔히 말해서 슈팅이 나오는 모멘텀 플레이인지 이 부분들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냥 그런 거 다 떠나서 만약에 고려아연을 지금 자리에서 저한테 뭐 매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고려아연이면 50만 원 이 구간에서는 받아봐도 무관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제 성장성을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고려아연이 연봉으로 보면 2005년부터 이제 16년까지 계속 상승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이제 한번 돌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최소한 1조가 넘는 기업이 역사적 신고가를 찍는 데에는 분명히 기업의 변화가 나타난 부분들이고 그게 고려아연이 예전에 고려아연을 바라보던 부분들은 그냥 그 구리 가격에 대한 뭐 아연 가격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을 봤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위쪽으로 한번 열었다는 건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히 탑재를 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을 투자 포인트로 보신 분들이라면 저는 뭐 충분히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김주 대표님, 예.
원자재 가격이 피크아웃 지났다.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 파월이 맞다는 거죠. 네. 미스터 파월이 자꾸 미스터 파월이라고 해서 입이 붙어가지고 제롬 파월 의장이 내년도 지나서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여름 지나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이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파월이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건 뭐 도저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고 그냥 뭐 고려하여 뭐 50만 원이면 일단 싸고 그리고 또 동박에 네. 굉장히 진심이에요. 네, 진심으로 되어 있고 보니까 이제 SKC에서 많이 넘어갔더라고요. SKC 그 동박 전문가들이 그 엔지니어들이 엔지니어가 네. 예, 고려한 쪽으로 많이 넘어갔고 장비도 PNT 장비 많이 들어갔대요. 네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진짜 하면 또 뭐 원자재가 그런 걸 떠나서 예,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원자재 뭐 그쪽은 네. 예, 다시 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고려아연 쪽으로 SK 그룹의 인사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뭐 이런 세무조사 얘기 나오고 너무 확대 해석했군요. 아무튼 뭐 이런 예, 우려감도 있는 예, 상황인데 예. 아무튼 동박에서 고려아연은 진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기다려 보자라는 두 분의 의견 참조하셨으면 좋겠네요.